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어젯밤에도 무릎이 타들어가는 듯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밤 공기를 새어 보았나요? 허리가 쥐어짜이듯 뻣뻣해 계단 앞에서 발끝을 멈추고 한숨을 삼켰나요? 파스 냄새가 진료실보다 익숙해지고 진통제 봉투가 우체통처럼 쌓여도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더 굳어있는 그 좌절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오늘 이 1분만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 1분을 놓치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환자들 중 몇몇은 그 1분으로 관절의 시간을 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관절도 다시 젊은 리듬을 기억해 낼 겁니다. 저는 40년차 노인의학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평생을 노년의 통증과 싸우며 깨달은 단 하나의 원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정교한 수술보다 값비싼 도수 요법보다 먼저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데 필요한 건 단 1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잠시 후 85세 김옥순 할머니가 2달 만에 손주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연결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몸은 이론으로만 설득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신호를 따라와 주세요. 우리 몸은 통째로 연결된 하나의 사슬입니다. 발목이 굳으면 무릎이 대신 고생하고 무릎이 무너지면 허리가 그 짐을 떠안고 허리가 지치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 호흡마저 얕아집니다. 통증은 단독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회복 또한 한 군데만 두드려선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방법은 단 1분, 4개의 관절을 정확한 순서로 풀어주고 마지막에 통합 리듬을 만들어 관절의 나이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서 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가 황금 시간인지, 운동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이 왜 효과를 2배로 키우는지, 마음가짐이 어떻게 신경계의 볼륨을 조절해 진짜 치료제가 되는지를 임상과 과학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회복은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발목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선생님, 발목이 무릎이랑 무슨 상관이죠?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해 보이는 발목이야말로 무릎과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움직이는 기초공사입니다. 71세 김대한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고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술 말고 다른 길은 정말 없나요?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하루 1분 의자에 앉아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초침보다 느리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돌리라고요. 첫 주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3주가 되던 날 계단을 올라가다 문득 깨달았답니다. 무릎이 안 아프네. 그는 결국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빠른 변화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발목을 풀어주면 무릎에 불필요한 보상 동작이 줄어듭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생체 역학의 원리입니다. 관절은 개별 부품이 아니라 연쇄로 움직이니까요. 여기서 아주 작은 팁을 더 드립니다. 발목을 돌릴 때 발끝만 미세하게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속도를 더 낮추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가볍게 닿게 한 뒤 발목에 원이 종이컵을 스치듯 흐르도록 작두에 매끈하게 그려보세요. 관절은 부드러운 속도에 반응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어깨입니다. 허리 무릎 얘기하다가 웬 어깨냐고요? 어깨가 말리면 흉곽이 다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산소가 모자라면 근육과 연골은 더 빨리 지치고
통증에 대한 내성은 낮아집니다. 74세 박철수 어르신은 20년 동안 팔을 머리 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머리 감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배우자 도움 없이는 어려웠죠. 게다가 통증을 피하려고 고개와 등이 앞으로 말리면서 허리와 무릎의 축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 1분 힘을 완전히 빼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10회 앞으로 10회 뒤로 돌리되 올릴 때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내릴 때 부드럽게 내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힘을 줬다가 더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깃털을 굴리듯 가볍게 무게를 뺀 채 움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열흘 뒤 그는 제 앞에서 두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180도 머리 위로. 선생님, 20년 만에 만세를 했어요. 그가 팔을 올리는 순간 허리는 펴졌고 걸음걸이는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부드러워지자 몸 전체가 리듬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따라하고 계시다면 귀와 어깨 사이의 거리를 살짝 길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목덜미를 길게 뽑아보세요. 그 작은 의식 하나가 어깨 앞쪽의 긴장을 풀고 흉곽을 열어 허리와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고르게 나눠줍니다. 세 번째 관문은 허리입니다. 허리는 기둥이지만 기둥을 지탱하는 건 주변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디스크가 통증의 주범일 때도 많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보호하려고만 하면 혈류는 더 줄고 주변 근육은 굳어 디스크가 자리로 돌아갈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의자에 바로 앉아 상체를 오른쪽으로 5초, 중앙, 왼쪽으로 5초,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느린 미세 회전을 가르칩니다. 배를 살짝 안쪽으로 모아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 통증이 없는 범위, 급하지 않게. 이 단순한 동작이 추간판에 미묘한 압력 변화를 주어 제자리로 돌아갈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로 되겠어? 라고 고개를 젓는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례로 답합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세 분의 이야기만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한 어르신, 박철수 어르신, 그리고 마지막에 김옥순 할머니, 그리고 나머지 수백 명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엔 당신의 허리가 내는 신호에만 집중해 주세요. 만약 오른쪽으로 틀 때 불편하다면 각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호흡을 2배로 길게 써 보세요. 통증의 선을 건드리지 않는 바로 그 지점이 회복의 문턱입니다. 네 번째 관문은 고관절입니다.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관문이죠. 여기가 굳으면 발목과 무릎이 아무리 좋아져도 걸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서서든 앉아서든 괜찮습니다.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겨 5초 유지, 내려놓고 반대쪽. 높이가 아니라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허리와 골반이 함께한 호흡으로 풀리면 다음 동작에서 몸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도 작은 팁 하나. 무릎이 가슴으로 다가올 때 발끝이 천장을 살짝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만으로도 대퇴의 전면 부위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며 고관절 속 깊은 곳의 관절낭이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고관절은 우리의 보행을 결정합니다. 관문이 열리면 계단은 낮아지고 길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제가 가장 아끼는 통합 관절 루틴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동작을 정확한 순서로 엮어 1분에 담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발목으로 시작해 어깨로 흉곽을 열고 허리로 기둥의 탄력을 회복한 뒤 고관절로 보행의 관문을 풀어 전체 사슬을 연결합니다. 발목 10회와 10회, 어깨 전후 10회씩, 허리 우 5초, 좌 5초, 고관절 각 5회,
이것이 끝나면 몸은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걸을 수 있어. 잘못된 순서는 효과를 반으로 깎아 먹습니다. 어깨가 제일 아프다고 어깨부터 시작하면 기초가 굳은 채 지붕만 고치는 꼴이 됩니다. 김옥순 할머니도 처음엔 그러셨습니다. 어깨만 너무 아파서요. 거기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쌓읍시다. 그리고 2달 뒤 그녀는 손주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와 제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계단을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오르는 뒷모습. 그 사진 속 미소는 의학책 어디에도 실리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데이터였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2달 만에 놀이공원을 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질환의 정도, 근력, 영양, 수면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순서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꾸준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느리게 했다는 것. 회복은 경쟁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왜 꼭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여야 하죠? 저는 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관절과 연부 조직은 하루 중 천, 호르몬, 혈류의 리듬을 타며 가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녁 무렵은 천이 올라 연부 조직의 점탄성이 좋아지고 부드러운 가동이 쉬워지는 시간대입니다. 같은 동작을 해도 이때가 더 잘 풀리고 다음날 아침에 뻣뻣함이 덜하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유의하게 많습니다. 임상 가이드라인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하게 준비된 조직의 가벼운 가동부터. 그래서 저는 작은 의식을 덧붙입니다. 운동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 차가운 물은 순간 시원하지만 말초혈관을 급히 수축시켜 관절 주변이 다시 굳기 쉽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몸을 조용히 두고 움직임을 위한 바닥을 깔아줍니다. 거기에 2, 3분의 짧은 걷기나 따뜻한 수건 찜질을 더하면 당신의 조직은 지금 움직여도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가 안전하면 움직임은 멀리 갑니다. 여기서 마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치료제로 말하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통증 생리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대와 주의, 두려움, 회피, 신념은 통증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뇌는 관절의 상태를 해석해 통증이라는 언어로 몸에 알려주는 기관이니까요. 당신이 나는 젊어진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움직일 때 통증 억제 경로는 더 잘 작동하고 불안은 낮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걸 증명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대신 좋아질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아주 작게 움직여 보자고요. 김대한 어르신도 박철수 어르신도 김옥순 할머니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했고 며칠은 변화를 못 느꼈고 어떤 날은 되레 뻣뻣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다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몸이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나 계단이 쉬워졌고 2달이 지나 자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생활 끼워 넣기를 권합니다. 전기주전자가 끓는 동안 발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분의 어깨, TV 광고 한 타임에 허리, 잠자리 전에 고관절. 습관은 의지를 데려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정말 근거가 있나요? 라는 질문. 너무 좋습니다. 의학은 의심에서 자랍니다. 국제적인 체계적 고찰들은 무릎 관절염과 같은 만성 관절 통증에서 규칙적이고 점진적인 운동이 통증과 기능을 의미 있게 개선한다고 반복해서 보고해 왔습니다. 신체 활동은 단지 근육을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통증의 민감도,
자체를 낮추고 관절 주변 지지 조직의 품질을 개선하며 넘어짐의 위험을 줄이고 우울과 불안을 완화해 일상 수행 능력을 높입니다. 또한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관절염재단의 임상 권고는 약물이나 주사, 수술을 논하기 전에 자기 주도적 운동, 체중 관리, 행동 전략을 1차 권고로 제시합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할 이 일부는 바로 그 1차 권고의 현실 번역본입니다. 연구는 거대한 숫자로 말하고 임상은 한 사람의 얼굴로 말합니다. 둘은 같은 문장을 다른 언어로 읽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언어를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안전에 대해 한 줄 더 보태겠습니다. 최근 넘어짐이 있었거나 열이 나고 관절이 붉게 달아오르며 뜨겁고 야간 휴식 시에도 참기 어려운 급성 통증이 있거나 다리의 심한 저림과 근력 저하, 방광장 기능 변화 같은 신경학적 빨간 깃발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시작하세요. 안전은 어떤 회복보다 먼저입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은 범위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오히려 안전을 높입니다. 몸은 정지해서 망가지지 과하게 쓰기만 해서 망가지진 않습니다. 핵심은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음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보며 1분을 꺼내세요. 발목부터 천천히 어깨로 호흡을 열고 허리를 미세하게 트위스트하고 고관절로 보행의 관문을 풀어주세요. 순서를 바꾸지 말고 통증을 이기려 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부드럽게 초침보다 느리게 당신의 나이에 맞춰 당신의 호흡으로 운동 전 30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잊지 마시고요. 처음 사흘은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몸은 새 리듬을 배우는 학생과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가벼움을, 한 달이 지나면 계단의 변화를, 세 달이 지나면 거울 속 자세의 변화를,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될 겁니다. 그 사이 저는 작은 측정법을 권합니다. 잠들기 전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기록해 보세요. 수치가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당신의 뇌는 진짜 나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증거는 의지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다시 세 분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김대한 어르신은 수술 날짜가 적힌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고 제 진료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딱 일주일만 해볼게요. 그는 3주째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그 종이를 꺼내 찢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20년 동안 하지 못한 만세를 하며 울었습니다. 팔이 올라가자 허리가 펴졌고 허리가 펴지자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가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2달 뒤 놀이공원 계단 위에서 뒤돌아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1분. 저는 그 사진을 제 연구실 코르크판에 꽂아 두었습니다. 의학 논문 수십 편보다 제게 큰 설득이 되는 한 장의 증거. 당신도 그 문장을 오늘 당신의 달력에 적어주세요.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의 내용을 한 호흡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회복은 순서입니다. 발목에서 시작해 어깨, 허리, 고관절로 이어지는 고리. 회복은 타이밍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회복은 마음입니다. 나는 젊어진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나는 오늘 시작한다. 만약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망설여진다면 딱 한 번만이라고 스스로와 약속해 보세요. 오늘 밤 7시에 1분. 내일은 어제보다 원을 조금 더 매끈하게, 모레는 호흡을 2배 더 길게. 일주일 뒤 당신은 가벼움을 느낄 겁니다. 한 달 뒤
계단이 낮아질 겁니다. 3달 뒤 거울 속의 당신은 어깨가 열리고 허리가 길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할 겁니다. 나도 그때 영상 하나로 시작했어요. 끝으로 당신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에게 오늘 배운 1분을 알려주세요. 함께하면 오래갑니다. 제 진료실 바깥에서도 저는 당신의 동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픈 관절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릎인지 허리인지 고관절인지 어깨인지.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댓글을 중심으로 각 부위별 세부 루틴과 자주 하는 실수를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버튼보다 중요한 건 오늘 밤 입 없이의 당신입니다. 당신이 일어나 1분을 꺼내 드는 그 순간 이 영상은 제 할 일을 다 합니다. 저는 40년 차 노인의학 전문의 박서현이었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다시 가벼워지는 날 우리는 같은 미소를 지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 1분을 시작하세요.